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정 발전과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전 회의에서 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군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부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과정이 어찌됐건 저는 이 병방치 군립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논란 속에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온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빠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일 민선 5대 군정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4대 민선 군정 하에서 스카이워크 시설이 완공이 돼서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관광 산업을 목적으로 시설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즉각 그 시설을 개장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5일장과 레일바이크와 또 화암동굴과 함께 새로 개장된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더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고 또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옳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스카이워크 시설은 전혀 그 부대 시설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카이워크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과거에 송전선 철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임시로 닦아놓은 시멘트 포장 1차선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가 오래돼서 시멘트 포장이 다 균열이 가고 또 수해로 인해서 도저히 그 상태로는 관광객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고, 또한 스카이워크 시설 인근에 전기 시설이 공급이 전혀 되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시설 또한 가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시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스카이워크를 단독으로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개장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스카이워크 개장을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전기 공급, 주차장 시설을 완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스카이워크 시설 하나만 가지고 그 산 위에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뭔가 좀 동력이 약해 보여서 거기에 추가로 G와이어 시설, 그리고 곤도라 시설, 또 모노레일 또는 암벽을 이용한 그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 군에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동강 지역은 일대 전체가 환경부에서는 생태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 보전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모든 법에 우선하는 강력한 그 규제 법령입니다. 그리고 그 예도 우포늪하고 우리 동강유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고, 또 동일한 지역을 강원도에서는 자연 휴식지로 지정을 하여서 이중에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산림청에서는 그 인근의 산림을 산림자원 보호림으로 또 규제를 하고 있는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런 규제 대상 지역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그러한 대규모의 관광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한 자체는 상당히 무모한 시도였고 그런 위험부담에 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동강유역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또 누구나
한번 꼭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관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군이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관광시설과 함께 뛰어난 새로운 하나의 관광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돼서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리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어렵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1년 그리고 2012년 상반기 동안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환경부 그리고 산림청 또 강원도 등 유관 기관을 정말 우리 600여 공직자가 또 특히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인허가 문제를 1년 반 만에 다 풀었습니다. 그 과정에 겪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나 그 고초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 담당하는 직원이 과로로 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쓰러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 그러한 일까지 겪으면서 어렵게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포스코 ICT와 꾸준하게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러 지자체가 그렇게 하듯이 유치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립공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립공원 설치 논란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선군수로서 참으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까지 들어가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감내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한 점 의혹의 소지 없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이러한 일만 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민선군수인 이 군수가 다 책임지겠다 믿고 열심히 해달라고 저는 주문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공무원들은 정말 몸바쳐서 열심히 일해왔고 또 결과물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정기관에 이것이 다 어떤 방법인지 전달이 다 됐습니다. 검찰, 국정원, 대한민국 최고의 감찰기관인 감사원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도 속속들이 다 진달이 돼서 급기야 RE1스 개장을 앞둔 일주일 전에 감사원에서 7분의 감사관이 우리 군에 도착을 해서 2주일 동안 명목상은 18개 시군의 전체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2주일 내내 명방치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만 7분의 감사관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그 와중에서 RE1스 개장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은 통보를 오지 않았습니다만 2주일 동안 그 감사관들이 모든 과정을 다 스크린을 하는 과정에서 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우려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많은 허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 600여 공직자들 바른 그런 공직자상을 가지고 그래도 큰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됐다는 것이 다 검증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찌바이아 탑승장 부지가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유지 소유자가 소재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나타나 있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공탁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공탁을 하는 그 요건조차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결과는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찾을 수 없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집행하고 언제든지 그 토지 소유주가 나타나면은 보상을 할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예와 같이 몇 건의
작은 일들이 행정상의 착오로 적발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1년 반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일했던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우리 군 직원 원래조회 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일이 생기면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위법한 부분이 없고 또 어떤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모든 문제는 군수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막상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군수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들도 일하려고 할 것인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것은 상이고 승진이 아니고 징계가 돌아온다고 하면 일생 공직 생활하는데 그런 지장이 되는 일을 군수가 결국 몰아세운 결과밖에 안 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주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저 자신도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어차피 국민들로부터 4년 임기를 보장받고 선택이 됐는데 4년 동안 선심성 행정하면서 얼마든지 저도 국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이 마을에 다리 놔주고 저 단체에 지원해주고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소속된 정당과 같은 소속을 한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찬성을 해주셨고 또 상대당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의회 의원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판단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러한 결과, 당연한 뻔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성표를 표결을 하신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저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와 정당 소속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군수와 정당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또 어떤 성과라든지 또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가면 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위에서도 3대3, 본회의에서도 3대3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가 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행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는 뻔한데 3대3인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모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에 자본을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고 회사도 좀 이익을 보고 이렇게 설득해서 참여한 민간사업자, 포스코 ICT, 그리고 한국화약, 그리고 KT의 계열사, 이 회사 임직원들을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일부에서 신문 전단으로 또는 온라인상으로 마치 군수가 측근 인사와 함께 큰 특혜라도 주면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어디 구멍가게 회사입니까? 직원이 3,300명이 있는 상장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실무 직원들이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하고 현장을 와서 보고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본부장과 전무와 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회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참여를 결정한 것입니다. 역시 한화나 KT도 동일한 방법을 했습니다. 그 결정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의 신용평가 회사인 나이스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나이스사가 와서 군수 인터뷰까지 하면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거래 은행을 우리 은행으로 정해서 우리 은행에서 PF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PF 자금이 확보가 돼가지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를 그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결정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다른 민간 사업자들, 예를 들면 우리 아우라지에다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스카이보드 설치를 원하고 있는 그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온라인상에 시끄럽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정선군의 민간 사업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이 정말 이걸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철원이나 영월로 그 사업자가 사업장을 택하려고 하던 것을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국립공원하고 연계해서 레일바이크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어렵게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인데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서 그분들에게 투자 의지를 위축을 시켜서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그 손해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군수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함께 개최지 결정과 함께 인근 평창에는 지금 연일 민간 사업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창이 차고 넘치면 정선에도 많은 사업자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떳떳하게 민간 사업자를 유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하시는 대로 군수와 군수의 측근이 들러리 회사를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군수가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부정한 일이 있다고 하면 군수직을 끝날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를 다 받았고 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신문 전달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참 동네가 창피할 정도로 군수 얼굴에다 그렇게 흠집을 내고 고문을 끼얹고 이렇게 나가서 대외적으로 중앙단위에 가서 떳떳하게 활동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립공원 RELC에는 정규 직원이 22명이 채용이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이 1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 등에서 한 7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6명에다가 7명이면 43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대표, 박진호 대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이 지역 출신. 특히 북실리, 규람리, 광화리 그 인근 지역 주민들로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 회사에서 사업의 능률이나 어떤 일에 대한 적응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도시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지역 주민을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 군과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스카이워크를 준공을 하고 나서 의회에서는 시설공단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스카이워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이러한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에 들어와서 전자에 말씀드린 국립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립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상정을 했고 의회에서 충분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조례안을 성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스카이워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시켰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스카이워크 시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는 그 조항 하나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기보다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셔틀버스와 스카이워크와 G와이어를 같이 공동 티켓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그 안까지 의원님들이 요금까지 다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스카이워크 그 시설공단에 사문화된 그 조항 하나 때문에 그것을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시설공단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왜 민간회사에 넘기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정 활동을 8년을 했지만 각자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스카이워크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하든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하든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하게 하든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가 책임지고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군 집행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추후에 얼마든지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입법기관인데 법을 또 새로 만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으면 그때 또 그 법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믿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91년에 지방의회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역대 단체장이 의회 특별위원회에 와서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와서 발언하거나 답변하거나 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평의원 4년, 의장 4년을 하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02년 루사 태풍 때, 2003년 매미 태풍 때 주택 1000여 가구 이상이 침수가 되고 인재로 인해서 고귀한 인명이 5명이나 이렇게 희생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수가 와서 의회에 와서 사과하거나 답변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세자녀 출산 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2 요구까지 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그 와중에도 단 한 차례도 군수가 직접 의회에 와서 설명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하고 연초 정례회의 개원할 때에 의례적인 시정연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군립공원 조례와 관련해서 특위에 자진해서 출석해서 40분 동안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모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호소도 드렸습니다. 설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같은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야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한번 만들어보자.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절차상 이것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고쳐라. 이런 자세를 보였으면 저는 감동했을 겁니다. 사문화된 조례 하나를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결국은 끝내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은 하게 해주고 잘못된 건 또 따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정선군에서 100억을 투자하고 민간 회사에서 18억만 투자했는데 사업 운영권을 다 넘겨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10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스카이워크 진입도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전기공사 인입비, 상하도 사업 설치비, 그리고 모평생 태공원 무려 6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준공한 지 4년이 됐는데도 관광객 하나 찾지 않는 정말 예산을 통째로 낭비해버린 그런 사업장에 수해나서 배수로 망가진 거 그거 고치는 데 들어간 돈, 조경하는 데 들어간 돈 이것을 다 군립공원 사업에 투자한 액수로 해서 100억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립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한 것이 있다면 4대 때 전임 군수가 해놓은 스카이워크 시설 10억 그리고 찌바이어 시설비 17억 27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27억을 우리가 다 출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27억 전부 군에서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투자한 것이 한 푼도 없고 특수목적법인에 우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4억만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출자를 하는 것은 그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유동자산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4억에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출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새로 설립된 RE힐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 63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382억을 투자해서 병방치 정상에서 모평 생태공원까지 로프웨이를 설치하고 그 지역에 친환경 스틸 모듈 하우스를 지어서 펜션을 짓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빨리 행정 절차를 마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차로 병방치 정상에서 5일장 인근까지 연결해서 국내 최장의 3.8km의 로프웨이 시설을 설치가 되면은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은 통영에 있는 한려수 해상공원 전망대 1.6km짜리 로프웨이 하나 가지고 1년에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서 통영시의
경제의 반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8km의 우리 로프웨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기존의 G바이어와 스카이워크와 동강의 그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저희들한테 찾아온 것이고, 또 열악한 우리 지방 재정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민간 사업 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고 의혹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강원도청에 방문했다가 춘천 레일바이크 사업장을 잠깐 다녀왔어요. 여기서 그 레일바이크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사업자 대표분을 만나서 현장을 돌아보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385억이 들어가는데 춘천시에서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그 민간 사업자와 코레일 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투자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그 100억 지분으로 참여합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춘천시에서 왜 100억을 냈습니까? 춘천시에서는 그 레일바이크 사업이 성공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은 춘천시 지역의 경제가 나아지기 때문에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판단에서 100억을 투자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투자한 사업자는 우리처럼 그렇게 굴지의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거의 개인이나 마찬가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보죠. 또 조건이라고 하면 훨씬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고, 또 객관성을 놓고 봐도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더 많은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왜 이것을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도 의회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런 선출직 공직을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중에 계신 몇 분 의원님들과는 같이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고민해왔고, 저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친정이나 마찬가지 의정단상에 제가 이렇게 서서 좋은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이번 결정은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있을 어떠한 현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모든 것을 떠나서 군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큰 일을 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되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저 역시 모든 당적을 다 버리기를 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선군은 정말 당리당략이나 그런 당파로 인해서 갈라짐 없이 우리가 무슨 중앙정치 흉내를 냅니까? 중앙당에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우리 지역을 도와줄 거 우리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군정발전이지. 의원님들 정말 이것은 깊이 고민해보고 그런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는 언제라도 바로 탈당하고 정말 우리 국민만을 위해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그야말로 우리 지역 발전의 양대 수레바퀴가 돼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